네, 여러분 지금 전한길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역시 아주 쉽게 온 국민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분들 똑똑하시니까 온 국민들이 알아듣는 이 쉬운 말씀 못 알아듣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발언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돈 TV의 대표이시자 또 최근에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또 아주 심화 프로젝트를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네, 이영돈 PD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돈입니다. 제가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제가 이전에 탐사보도 그것이 하고 싶다가 추정 60분이나 이렇게 하던 식으로 대형 다큐멘터리 하던 식으로 쭉 정말 심도 있게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하면서 드는 느낌이 뭐냐면 저는 늦게 참여를 했지만 4, 5년 전부터 계속 부정선거에 대해서 실체를 밝히고 그 다음에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에게 경외심도 들고 존경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온 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선관위가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그 다음에 그걸 정책으로 내놓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도권 언론,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사법부, 그 다음에 검경,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게 지금 오늘날까지 대선을 50일 앞둔 지금까지 이게 지속이 되도록 그 다음에 나라가 망가지도록 방치해둔 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분들의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늦게나마 제가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취재를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정말로 의혹과 음모와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인지를 밝혀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는 확신이 듭니다. 부정선거는 반드시 있었고 단지 그거를 정확히 어떻게 있었는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사람이 죽어 있는데 제가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사법부에서는 저보고 범인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도대체 누가 죽였는지 잡아오라고 하면 물론 시간이 걸리고 잡을 수도 있겠죠. 근데 서로가 할 일이 엇갈리는 겁니다. 좀 전에 전학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분명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몇 가지만 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현재 사전투표지에 인쇄가 돼서 나오는 거는 당연히 법에는 공직선거법 158조 3항에는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게 돼 있어요. 개인 도장을. 그런데 인쇄가 돼서 나오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대량으로 인쇄가 가능하고 그 대량으로 인쇄된 걸 선거를 조작하는 데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문제는 뭐냐면 당일 투표를 할 때 투표관리관이 개인 도장을 찍게 돼 있는데 지금 개인 도장 찍지 않습니다. 선관위가 도장을 만들어줘요. 개인 도장은 투표관리관마다 다 다른데 선관위가 만들어주는 도장은 몇 선거고 투표관리관 이렇게 그 도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투표가 끝나면 그 도장을 회수해 갑니다. 회수한 도장을 어디다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취재를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당연히 선관위 같이 이렇게 헌법기관이고 독립적인 기관이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쓰는 기관이 왜 이렇게 하는 일들은 정말 의심을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그 다음에 사전투표에다 인쇄를 해서 대량 인쇄를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아까 전 선생님 말씀하신 거 이외에 또 여러분이 신경을 정말로 쓰셔야 될 게 뭐냐면 관외 사전 투표입니다. 여러분이 가서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우편 봉투, 등기 봉투에다가 넣어가지고 하는 거는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표가 100만 표가 넘습니다. 그 표는 여러분이 가서 넣으면 가서 넣잖아요. 그러면 우체국을 통해 가지고 선관위에 가는데
선관위 여기저기서 흩어져 있고 거기에는 양당 참관인도 없어요. 거기다 표를 더하더라도 아무런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 중에 극히 일부이고 선관위가 선거를 관련해서 하는 일들은 정말로 신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합니다. 저는 선관위가 이번 대선, 눈앞에 다가온 이 대선을 앞두고는 지금 저희가 하나하나씩 제기하는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체크를 해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대통령을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대수의 법칙이라는 통계에 착안을 해서 통계를 계속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5월 중순에 전생매하고 저하고 지금 영화를 만들고 있어요. 5월 중순에 개봉합니다. 제목이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인데 거기도 적나라하게 들어갑니다. 대수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사전투표하고 그 다음에 당일투표가 득표율이 비슷하는 게 맞습니다. 3% 이내에서. 근데 2020년 그전에도 일부 있었고 2020년부터 지금까지 최근에 있었던 지방 재보궐선거까지 당일투표는 국민의힘이 이기는데 사전투표는 형편없이 민주당이 이기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지방 재보궐선거가 역대 최악의 부정선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앞으로 다가올 대선의 예고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감시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제시하는 최소한 5가지를 선관위가 받아들여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바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그 대수협정을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누가 저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에 있었던 그 총선이 22대 총선이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그 지지율도 낮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도 있고 해가지고 당연히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고 표를 많이 얻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고 그 다음에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낮다고 하면 그 낮은 게 당일 선거하고 그 다음에 사전 선거가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당일 선거는 국민의힘이 높아요. 근데 사전 선거는 민주당이 훨씬 높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전국에서 이런 일이 비슷하게 지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135억 년 전에 지구가 탄생해가지고 그때부터 매주 오늘까지 로또가 1등 당선될 가능성보다 낮습니다. 일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조작을 하지 않으면 일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선관위가 저희가 제시하는 걸 따르고 그 다음에 국민의 뜻에 따라서 부정선거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로 정직한 대통령을 뽑기를 바랍니다.